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장명가 장세진입니다. 우리의 삶이 100년까지 가는 시간 여행이라면 사주팔자는 자동차라 할 수 있고 대운, 세운, 월운은 행운인 도로에 비유할 수 있죠. 오늘의 영상은 대운 보는 법 중에서 비거분에 대해서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주 원국이 좋은 사람은 벤츠 같은 고급차에 탑승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사주 원국이 좋지 못한 사람은 소형차에 탑승한 것으로 비유할 수 있죠. 그런데 아무리 좋은 고급차를 탔다 하더라도 비포장 도로라면 승차 효과는 좋지 않을 것이고, 또 사주 원국이 소형차라면 고속도로가 나와도 운행에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응용해서 풀이하면 재물운이 좋게 와도 벌어들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지요. 대운에 대한 일반인의 잘못된 인식은 대운이 오면 운이 좋아진다는 것인데요. 무속에서 그렇게 부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명리에서의 대운이란 누구에게나 오는 10년 동안의 운을 말하고 세우는 1년 단위의 운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대운은 세운에 비해 큰 운이라고 부르는 것일 뿐 대박운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운은 10년간의 긴 기간의 운 흐름으로 이해하면 되고요. 수명이 100년이라면 대운은 10번을 맞게 되는 것이고, 60세에 사망한다면 대운은 6번을 맞고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먼저 원국의 비겁이든 운에서 오는 비겁운이든 비겁이라는 의미는 같은데요. 원국의 한자 구성은 견줄비 어깨견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 뜻은 나와 어깨를 견줄만 하다는 의미로 형제, 자매, 친구, 동료를 의미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내 경쟁자가 되는 내 가족과 주변 사람을 말합니다. 비계는 선의의 경쟁을 추구하며 사주 본연의 또 다른 자신을 말하고, 선의의 경쟁을 하기도 하지만 우군의 역할을 하며 친구처럼 나에게 힘을 줍니다. 겁재의 한자 구성은 겁탈할 겁, 재물재로 구성되어 있죠. 그 뜻은 남의 재물과 신체를 빼앗거나 위해를 강한다는 의미로 풀이가 됩니다. 비견처럼 형제, 자매, 친구, 동료 등과 같이 나에게 힘이 되는 세력이지만, 내가 세력이 약하면 나의 재물과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흉신으로 돌변하고, 세력이 강하면 형제, 자매, 친구, 동료의 재물을 빼앗는 이중적이며 경쟁적인 세력입니다. 다시 말해서 겁재는 나 자신의 착한 본성이 아니라 내 자신에 있는 다듬어지지 않은 인간 본능이 아닌 생존을 위해 약탈하는 원초적인 동물적 본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비견겁재의 사주 기본 특성을 본인의 대운에 그대로 응용하면 사주 초보자라 할지라도 비겁 대운이 들어왔을 때 나의 사주 환경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사주 예시는 31세부터 40세까지의 10년 대운에서 지지에 비견이 있는 경우입니다. 만일에 천간지지에 동시에 비견이 오면 비견의 강한 세력을 얻을 수 있지만, 천간이나 지지에 비견 한 글자만 와도 비견의 영향을 받습니다. 본인 사주가 신약할 경우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을 우군인 비견이 대운으로 인해 귀인의 도움을 받습니다. 본인 사주가 신약하고 대운에 비견이 위치할 때는 자신의 우군 세력인 비견의 도움을 받아 사업, 투자, 부동산 거래, 승진 경쟁에서 이겨 승진을 하거나 재물을 모을 수 있습니다. 대운에서 비견이 왔다는 것은 전쟁에서 수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지원군이 온 것과 같은데요. 그동안 밀렸던 상황이 풀리고 친구, 지인, 동료들이 도움을 받아 사업을 확장하여 재물을 모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부작용이 있는 경우는 사주 원국에 비견이 이미 있고 대운에서 또다시 비견을 만나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는 다음과 같은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형제가 많아 유복하지 않은 가정의 경우, 경제적으로 풍족한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사업 분야에서
본인과 같은 업종이 많아 이득이 감소하는 경우가 발생하며 본인 세력이 늘어나므로 자신의 주장을 고집하며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지 않고 독단적인 행동과 결정으로 인간관계가 깨지면서 고립되는 상황을 초래합니다. 사주 예신은 41세부터 50세까지의 10년 대운에서 겁재가 지지에 들어왔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겁재의 영향이 되므로 대운 기간 내내 긴장해야 합니다. 본인이 긴장을 늦추면 대운에서 온 겁재가 나의 재산을 겁탈하거나 본의 아니게 남의 재산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겁탈하므로 인간관계에 금이 가서 친구, 동료, 형제, 자매에게 원망을 들을 수 있습니다. 사주 예신은 40세부터 49세까지 10년간의 대운에 겁재가 천간 지지에 모두 들어왔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천간이나 지지 한 곳에 위치한 겁재보다 강력한 겁재의 사주 특성을 나타냅니다. 원국이 신강하고 겁재가 들어오면 다음과 같은 사주 특성이 나타나는데요. 사람들과 시비구설에 휩싸이게 되고 승진에서 누락하며 경쟁에서 뒤처지게 됩니다. 사업운이 나빠지며 동료의 배신으로 재물을 뺏기게 되고요. 수험생의 경우 시험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나타냅니다. 사주가 신강하고 대운에 겁재가 들어오면 시험, 경쟁, 승진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또 비견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세력이 강하므로 나의 주장이 강하여 남의 말을 듣지 않으며 재물은 들어오지만 형제, 자매, 친구, 동료 등과의 인간관계에 금이 갑니다. 이 명주는 신월에 태어난 개미일주 남명으로 신해 대운을 지나 임자 대운에 살고 있는데요. 비겁이 강해지니까 나의 자존심이나 고집이 강해지는 시기입니다. 천간 임수는 월지 신금 속의 임수가 투관했기 때문에 직장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시기가 될 것 같고요. 간단히 정유년 운을 보게 되면 천간 정화는 정임합으로 가게 되는데요. 정화의 출처는 술중 정화, 미중 정화에서의 투출입니다. 지지의 유금 편인은 신유술 방국을 이루는데요. 이렇게 되면 천간의 변화를 나타내기도 하는데 월간의 무토관과 겁재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겁재가 동하게 되면 직장 생활에 피곤해질 수 있음을 예고하고요. 비겁이기 때문에 독립심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정유년은 직장 생활의 변화나 그만두고 싶은 욕구가 강해지는 시기라고 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